중간고사 자유낙하 운동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자, 아마도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도 계속해서 저 자유낙하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좀 판별이 되고요. 아마 우리 교재로 이야기하면 2강 거의 첫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개념편 이야기되면. 자, 우리 살짝 더 이제 올려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물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물리가 좀 개념 부분들이 심플한 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뭐부터? 정의를 공부하고 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누구를 살펴봐? 관계식을 살펴봐. 이 관계식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무엇이니까? 관계 그래프다 보니까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공식이 됐건 아니면 평균값들을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들이 됐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는 구조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 속력부터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력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속력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속력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시간 동안에 A 하는 동안에 B 시간 동안 거리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렇게 정의가 있는지 친구들이 좀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쌤이 처음에는 좀 난이도를 낮게 통합과학 물리 파트 부분들 이야기했으면 좀 뒤쪽에서는 살짝 쿵 더 올립니다. 물리의 색채를 좀 강하게. 왜냐면 딱 봐도 아까 동하작용, 이하작용에서 뭔가 변별할 수 있는 게 너네 눈에 느껴져? 누군가 결국은 외워서 다 거의 대부분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잖아. 그럼 결국은 얘야. 또. 자, 그러면 왜 이런 정의들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사과를 1개 먹는 동안 윤재는 사과를 2개 먹었어. 오케이? 그럼 윤재는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왜? 누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항상 동안의 앞에 있는 너가 누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너가 누가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구조는 다 어떻게? 관계식을 기준분의 비교 형태로 만들어. 기준분의 비교 형태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는 속력이다 라고 하는 벨로시티 이야기한다면 누구? 시간 동안에 시간을 우리 t로 이야기합시다. 거리 시프트 s로 이야기한다면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거리와 시간의 단위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 단위 시간이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단위 시간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쌤이 사과를 13개 먹을 때 윤재는 사과를 15개 먹었고요. 쌤이 사과를 17개 먹을 때 윤재는 18개를 먹었답니다. 언제가 더 많이 먹었는지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어렵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단위 시간을 쓴다. 이 녀석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초를 쓰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물론 속력하고 속도를 거의 대부분 우리는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통합과학 부분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관계식까지 이끌어내봅시다. 속도도 시간 동안에 누구래? 변한 위치래. 근데 혹시 이쪽 부분들 수업하실 때 거리 변이 설명을 하셨어? 그것까지는 안 했어? 자,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변한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너, 동안에 앞에 있는 너가 누구? 기준. 너 누구? 비교 대상. 그래서 관계식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두고 시간 동안의 변한 위치. 그런데 이 변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향을 가져. 그래서 이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방향이 언제 쓰여? 운동량과 충격량 할 때 쓰이잖아. 그쵸? 그래서 쌤이 운동량의 방향은 항상 누구의 방향? 속도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 작용한 힘, 충격력의 방향. 그쵸? 자, 그래서 쌤 그러면 거리하고 변이는 도대체 뭐예요? 거리는 말 그대로 물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고요. 변이는 누구야? 위치 변화량인데 방향을 표현해 준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자, 그럼 거리와 변이의 관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다음과 같이 봐봐. 나중에 물리 택하면 이제 식상할 텐데 내가 한 예가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쓰이는 예제니까. 자, A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누구? 너네 다 이름이 제가 들어가는구나. 승재, 윤재. 자, 승재는 미친놈이었나 봐. 그래서 집에 가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돌아서 갔어. 그래서 막 여자친구도 만나고 깸방도 가고 막 이랬대. 근데 윤재 집에 가 했더니 윤재는 어떻게 가냐면 네?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응? 근데 왜 사병필이 하나도 없지? 자, 서진이는 봐봐 완전 미친놈이야. 와 우와 깸방도 갔다가 우와 갔다가 우와 이렇게 갔어. 그래서 세 번째 경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니까 이 거리를 Shift S라고 이야기한다면 물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누가 제일 많아? 딱 봐도 3번이 제일 많죠. 그 다음 누구? 1번이죠. 그 다음 누구? 2번이죠. 그 다음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 위치 변화량, 변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변위는 다 같더래.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1번이 됐건 2번 경로가 됐건 3번 경로가 됐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무엇으로 보자? 위치 변화량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최단 거리가 꼭 직선은 아니잖아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고등가정 수학에서도 배우질 않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변이는 어떻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구나. 그러니까 얘는 경로 따위는 안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출발점 1번 A에서 B, 2번 출발점에서 도착점, 3번 출발점에서 도착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누구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 거냐면 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만 이야기할 텐데 거리하고 변이 중에서 거리가 클 때가 있어. 왜? 이때는 운동 방향이 뭐하니까? 변하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면 거리가 변이보다 커져. 운동 방향이 안 변하니까 얘는 거리도 이거고 변이도 이거잖아. 근데 운동 방향이 변해버리니까 거리가 변이보다 커버리겠죠. 거리하고 변이가 같을 때는 언제? 운동 방향이 안 변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거의 통과해서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걸쳐 있는 내용으로 배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관계에서도 속력이 늘 누구보다?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왜? 얘 거리고 얘 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얘는 뭐야?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속력과 속도가 같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운동 방향이 뭐했구나? 안 변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운동 방향이 안 변하는 거리하고 변이가 같은 두 케이스가 어디하고 어디냐면 첫 번째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운동 방향도 안 변하고 운동 방향 일정. 운동 방향도 일정한데 빠르기도 일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지금 볼 게 없는 게 운동 방향이 일정하면 얘는 거리하고 변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구조가. 그러니까 이 등속도 운동은 같은 말로 등속력 운동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맞는 말이 돼버려. 왜? 운동 방향이 안 변했으니까. 만약 운동 방향이 변해버리면 속력과 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 기준은 누구? 거리하고 변이가 같은 케이스들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포물선 운동은 거리하고 변이가 같지가 않아 버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려고 갔더니 이 밑에다가 가속도에 대한 정의 바로 넣어봅시다. 가속도가 우리는 어떻게?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럼 관계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기준 동안의 비교 물리량이니까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구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구나.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방향도 다 고려해야 돼. 근데 우리가 방향을 고려 안 하고 했던 이유는 누구? 운동 방향이 안 변하는 케이스에서는 속력이다 속도다 구분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 V는 T분의 S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아마 수학교과서에서부터 나올 거야. 근데 V는 T분의 S는 아는데 속력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잘 못 구해. 왜?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냥 V는 T분의 S만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물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항상 쌤이 이야기하지만 물리 파트는 누구의 마음을 해야 된다? 신의 마음을. 인간 따위가 잘 못 찾게, 하등의 인간 따위가 못 찾게 정보들을 막 숨겨놔. 그렇기 때문에 그 숨겨진 정보가 뭐지? 뭐가 숨겨져 있어서 안 풀리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논리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여기 있는 이 관계식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을 쌤이 시킬 것이고요. 관계 그래프들 보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관계 그래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심플한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ST 그래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ST 그래프 비비비 잘 모르겠네. Y는 AX 형태의 1차네. X축에 시간이 있고 Y축에 거리가 있네. 너 누구구나? 관계식에 의해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력,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얘도 속력, 속도를 다 쓸 수 있는 게 운동 방향이 안 변한 거거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빠르기도 일정하다는 거지만 운동 방향도 이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너 무슨 운동했구나? 등속 운동하는구나. 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데? 속력,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속력이나 속도가 같다. 왜? 이제 이런 대답은 해줘야 돼. 운동 방향이 뭐였기 때문에? 안 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운동을 지금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등속 운동을 관계 그래프로 BT 그래프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BT 그래프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시간이 지나도 얘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더래. 운동 방향도 일정하더래. 그래서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 다 같은 표현이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구나 살펴보다 보니까 면적 의미하니까 또 관계식에 의해서 밑변과 높이가 VT네. 면적이 누구구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변이를 의미하는구나. 다 써도 돼.
왜? 운동 방향이 뭐였으니까?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쌤이 아마도 지금 오픈 수업에서 만약에 인원수가 좀 많은 반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안 끄집어내. 왜냐면 저것도 끄집어내는 순간 애들 책 집어던지면서 근데 쌤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채점은 아직 안 해봤지만 지금 풀어내는 속도나 그 다음에 이해하는 정도가 나 친구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 내가 알고 있는 물리 내에서 친구들은 충분히 수준 된다라고 쌤이 그냥 느껴지거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심화되는 내용들 좀 기말 대비할 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쌤 근데 기말 대비하다가 역학 부분 쉽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나중에 물리원 공부할 때 도움 받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 관계 그래프에서 하나 더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가속도가 얼마? 0이네. 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뭐하니까 같아버리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쵸? 자, 계속해서 이제 저 등가속도, 문제가 되는 저 등가속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등가속도 우린 어디 관계식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야 할 테고요. 저 등가속도 부분들에 대한 변형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좀 친구들한테 겁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쌤이 물리원에서 지금 이쪽 부분들을 운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이 운동의 표현 중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이 물리학 원에서 용산에 그분이 부임하면서부터 사교육을 막으래. 쉽게 내래. 그래서 물리가 진짜 쉬워져 버렸어. 물리가 쉬워지니까 애들이 생물 지학 쉽게 공부해서 점수 얻으려다가 어디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추세냐면 물리원으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야. 저 여우 같은 대치동에서는 더 빨리 그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지금 물초까지 선택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친구들 선배,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뭐 세와 상문, 뭐 서부, 경문 뭐 이런 친구들도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다니까. 뭐 알아가는 거지. 아마도 친구들 때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이제 역사상 물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재작년, 작년부터 그래서 친구들은 좀 통합과뿐만 아니라 남들 어려워하는 물리 또는 화학에서 1단원이죠. 양적관계 뭐 이러한 부분들 뭐 충분히 다 잘 하실 거라고 그런 정도 하나 정도 더 선행이 들어간 상태에서 좀 공부를 계획을 플랜을 이렇게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등 일정하다. 누가 가속도가 일정하대. 가속도가 일정하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네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 그리다 보니까 BT 그래프에서 가장 쉬운 형태가 1차겠죠. 그래서 1차 형태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얼마?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 살펴보려고 하니까 X축의 변화량분에 Y축의 변화량 들어가니까 이게 기울기겠네요. 왜? 이 녀석이 Y축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 변화하는지 문제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곧 가속도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크기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일정하구나. 그래서 저 등가속도 운동에는 몇 가지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통과 수준의 PPT에서는 쌤이 거의 빼둔 내용이어서 그냥 꺼버립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는 관계 그래프로 분석하다 보니까 3개야. 첫 번째,
정지해 있는 녀석이 뭐하는 케이스? 일정하게 운동해서 속도가 변하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케이스. 근데 우리는 어디만 국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케이스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첫 번째, 정지해 있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자, 두 번째,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최고점을 찍고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땅에 처박힌 케이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력으로 이야기하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연직 하방 운동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얘를 보고 우리는 연직, 물리에서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 지표면의 수직인 방향, 수학으로 치면 수선, 법선 이 개념이야. 그래서 연직이 들어가면 다 지표면의 수직인 건데 방향이 아래쪽이면 연직 하방 이런 말을 쓰고요. 방향이 위쪽이면 연직 상방 이런 운동을 쓴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가속도 운동에서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지금 통과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한 이 정도. 그럼 이 지점은 최고점이라는 소린 거죠. 왜? 운동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왜냐면 얘는 면적의 부호가 위쪽으로 플러스였다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 자, 그 다음 최고점이었을 때 속력은 0이지만 가속도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왜? 중력 가속도 G 받고 있으니까. 또 하나 중력도 저 최고점에서 중력도 mg로 일정하게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머릿속에 좀 넣어둡시다. 이것까지. 보통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최고점에 순간 정지하면 속도가 0이면 힘도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 나도 쌤도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나 배. 까리. 자, 우리는 그래서 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케이스에 있는 내용까지 확장되는 부분도 어쩌다 보면 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에 있는 등가속도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이제 왔죠. 해야 될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등가속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공식 형태로 이제 문제들 접근해서 푸는 방법들. 이렇게 공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에 대비하는 거야? 서술형 형태 쓸 때 BT 그래프 그려놓고 찍찍찍 해버리면 점수 안 나올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할 때는 어떻게 공식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야기 되는 거죠. 누구?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우리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래요.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v0는 얼마만큼? 가속도와 시간으로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녀석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이야기가 되는 내용인 거죠. 자, 저기에서 이끌어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vt 삐비빅 이 녀석이 처음 속도고 이 녀석이 나중 속도며 이 녀석의 기울기가 a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데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더 많이 봐주셔도 돼. 누구? 얘가 이렇게 시간 t 동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평균 속도를 가지고 그냥 움직였다라고 생각해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다 뭐야? 물리원에서 19번 문제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풀이는 잘 풀리는데 물리의 중요한 점은 어떤 키를 꽂을지를 몰라가지고 접근을 못해서 아 나는 왜 물리가 어렵지? 이렇게 돼버려. 항상 대표적인, 그래서 모든 게 쌤이 다 오늘 한 수업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테마 이렇게 좀 잡아두는 이유가 인출이 쉬워야 돼. 그래야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인출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건 누가 평가해.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밑에 있는 누구의 면적? 직사각형의 면적.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삼각형의 면적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 가속도와 밑변을 이용해서 쟤를 표현하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야? 비도 오는데 그냥 한번 정리나 한번 해봅시다. 자, 저기 있는 내용들 정리하다 보니까 t에 대해서 이 녀석 뭐 하겠대? 정리하겠대.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했어. t는 얼마만큼? a분의 v 나중속도 처음 속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입하는 거 살펴보니까 s v0 그 다음에 얼마만큼? a분의 v 마이너스 v0 플러스 2분의 1 a 누구? a 제곱 v 마이너스 v0의 제곱. 물리적 의미는 하나도 없이 그냥 산수 계산하고 있는 거죠. 빅. 그 다음에 AA 있으니까 A 양변에 곱하면 너 A 2 곱해버리고 2 들어가고 2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니까 2V0 V 마이너스 얼마? 2V0 처음 속도의 제곱. 이 녀석 완전적으로 풀면 되겠네. V제곱 마이너스 2V0 플러스 얼마만큼? V0의 제곱. 야! 그래서 정리하니까 누구 나오는 거야?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소위 이야기하는 누구?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하스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유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유도가 어려운 유도도 아니잖아. 그냥 가속도 정의 이용해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쳐 넣으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첫 번째 공식들을 활용하는 법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공식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자유낙하 운동에 집어넣겠다. 난 줄여서 늘 자나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G로 일정하다. 얘랑 동등한 표현이 뭐야? 작용하는 힘이 only 천차가요. 이상해. ONLY가 only지. 이제 갈수록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영어를 쓰다가도 오늘 간만에 남터에서 열심히 대박질을 힘드네. 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농구 올커트 체력이 안 돼가지고 항상 반코트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저질 체력
그래서 게임도 오래 못하겠어. PC방에 좀 4시간, 5시간 이 정도 있으면 막 요즘은 쏠리더라고. 너네 안 그래? PC방 안 갔어. 윤재도. 오 진짜 바르게 컸구나. 그래. 지금 이미 한 반년 지나갔으니까 한 2년 반 잡으면 이제 땡큐네 완전. 그치. 근데 수능 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혹한 세대고, 수능 체제가 바뀌니까 너네는 재수할 생각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네요. 그런데 경쟁 상대는 너네 주변이 아니고 어디? 재수생, 삼수생 친구들과 경쟁이 붙는 거지. 자, 그래서 작용하는 게 only 무엇뿐이다? 중력뿐이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죠. 누구?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는다. 이러한 표현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1번 식이 다음과 같이 A 대신에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9.8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 V는 GT. 두 번째 누구? S 대신 떨어진 높이다 보니까 누구? H.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돼. 식 쓸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운동하는 높인지, 얘는 떨높이야. 왜? 자유낙하 운동에서 지표면까지 거리가 아니고 떨어지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높이 V0가 0이니까 너 사라지네. A 대신 누구 쓰겠다? G 쓰겠다. 그래서 2분의 1 G T 제곱. 세 번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 속도 0이네. A 대신에 G, S 대신에 H. 떨로 없으니까 2GH가 얼마만큼? V 제곱. 구구단 외우듯이 다음과 같이 바로 나와 주셔야 된답니다. 98에 있는데 9를 8번 더해서 70이요. 이건 의미가 없어. 인수분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사칙연산을 배우고 있는데 사칙연산을 모르는데 이를 버리면 인수분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도 친구들이 바로 식에 대한 변형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 아, 그러면 운동시간 T는 어떻게 되겠구나? 루트 G분의 2H. 그럼 바닥면에서의 속도 V는 얼마? 루트 얼마만큼? 2GH. 그럼 식에 대한 의미들을 하는 거죠. 누구? 아, 얘는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고 떨어진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네. 운동시간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네. 근데 어떨 때는 얘로 이야기를 하고 H 구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T 구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V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퉁퉁퉁퉁 자다가 야 H 누군가 H 그러면 순간적으로 2분의 1 GT제곱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손에 이거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자, 이게 뭐야? 공식 활용할 때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 부분이고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2번, 3번에 대한 케이스. 근데 3번은 이 정도는 근처 학교에서도 잘 물어봐. 이런 부분들은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이라고 할지언정 힘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보기지문 하나 정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V로 삐비비 던졌더니 H 높이에서 정지했대. 이 순간 다음 보기 중 맞는 말을 고르시오. 그러면 뭐 속도는 0이다. 힘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틀렸다라는 거죠.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해서 힘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가지고 노는 형태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가지고 노는 것 때문에 얘를 다시 키워야 되겠구나. 왜냐면 윤재하고 수업할 때 PPT에서 쌤이 버전업을 시켜서 좀 예제들을 살짝 쿵 넣어놨거든요. 자,
때문에 진짜 이런 노름쟁이 학문 때문에 화투 진짜 아니 이러다가 다치겠어? 지구가 생물만 안 하고 있구나. 근데 생물은 진짜 너무 재미없다. 그러니까 생물 빨리 끝내버리자. 자, 그렇다고 해서 쌤이 내용을 줄여서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프 가지고 놀 텐데, 첫 번째 그래프 가지고 놀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유낙하의 운동의 경우 친구들이 첫 번째 써먹어야 될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공식 이야기하는 거나 그래프 이야기하는 게 뭐하구나? 같구나. 빠랑빠랑빠랑 두둑두둑두둑. 시간이 t였더니 이 녀석의 속도는 얼마? gt구나. 그러면 운동한 시간이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당연히 속도도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운동 시간이 몇 배가 되면? 3t가 되면 얘는 중력가속도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왜 3t가 뭐야? 2gt 가 되겠지. 2배가 된다는 뜻이겠지. 3gt. 여기다가 우리는 빵빵 중력가속도 G랑 같은 기울기를 이렇게 그렸더니 시간의 비가 같네. 너 삼각형 하나, 너는 하나 둘 세 개, 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닮음이죠. 닮음이래. 합동이지.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고 기울기 똑같으니 다 합동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운동한 시간이 1대 2대 3이면 이동한 거리 떨어진 높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4대 왜 삼각형 4개니까 9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얘로 가는 거야. 운동한 시간에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근데 그래프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럼 운동한 시간이 1대 2대 3이다. 그러면 속도의 비 살펴보면 속도의 비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시간과 속도는 뭐 했으니까? 운동 시간과 비례했으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형으로도 다음과 같이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대. 3초 간격으로 찍었더니 비빅 3초, 6초, 9초. 얘 진행한 거리가 떨어진 높이가 h였었다면 6에서 9초와 9에서 12초 사이에서는 몇 h 운동했을까요? 6초와 9초 사이, 9초와 12h는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처음 속도 0이고 자유낙하 운동 시켰다라고 했었지. 뭐가 됐건 상관없어. 그냥 기준점 0초로 잡아볼까? 그럼 0에서 3초까지 3에서 6초까지 시간의 간격이 같죠. 0, 3, 3, 6, 6, 9 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면 얘 비율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고 얘 비율은 그 다음에는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3의 비율은 그 다음에는 삼각형이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돼. 3의 비를 가질 때 5와 h니까 얘는 5의 비를 가질 때는 얼마다? 3분의 5h만큼 더 진행한 거겠지. 그럼 얘는 얼마만큼? 7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찬가지로 비율들 구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 살펴보니까 이걸로 구해도 돼. 얘는 0에서 3초까지 삼각형 하나거든. 3에서 6초까지 삼각형 3개가 H야. 그러면 삼각형 하나는 얼마라는 거야? 3분의 H라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가 구간거리로 하면 1대 3대 5대 7이 나와. 근데 누적 거리로 하면 1대 4대 9대 16의 비율인 거야. 그래서 이게 구간의 거리인지 누적의 거리인지 이때 H는 누적 거리를 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만큼 갔으면 0에서 6초 동안 4만큼 갔다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지금 쌤이 물어보는 건 무엇을 물어봤어? 구간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1, 3, 5, 7 이런 구간의 비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적 거리를 의미하는지 구간 거리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다시 정리시켜드리면 누적으로 가면 1, 4, 9, 16, 25 이렇게 간다면 구간의 비로 같은 시간 동안 구간의 비로 이야기한다면 1, 3, 5, 7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누적인지 구간인지 꼭 좀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수월하죠. 지금 포물선 운동 들어가기 밑바탕으로 지금 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질량이 다른 물체 1kg, 2kg, 3kg 그러면 학교식 내신으로 물어본다면 1kg A 그 다음에 얘 B, C 그럼 중력은 누가 제일 커? FA, FB, FC 왜? 3kg가 가장 질량이 큰 게 크죠. 가속도는 A, B, C 중에 누가 가속도가 제일 커? 모두 같지. 얼마로? 중력 가속도 G. 무슨 운동하니까? 자유낙하 운동하니까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키운 게 더 잘 보이냐 아니면 줄인 게 더 잘 보이냐? 이거하고 이거 키운 게 더 나아? 내 눈에만 이게 더 잘 보여? 똑같아? 비슷한데. 그래? 보이기는 하니? 나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데? 오히려 너는 잘 보여? 윤재는 어때? 저는 비슷해. 비슷해? 자, 그래서 지금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이야기할 때 항상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거부터 물어보죠. 그 다음 이제 심화 버전이 뭐라? 얘는 5m에서 떨어뜨렸고 얘는 몇 미터? 20m에서 얘는 몇 미터? 45m에서 떨어졌대. 걸리는 시간 살펴봅시다. 그냥 걸리는 시간 살펴보기 전에 딱 봐도 이런 거 그냥 배수 형태니까 쌤 같으면 1대 4대 9네. 얘가 H면 얘 4H고 얘 9H라는 소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걸린 시간의 비가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겠구나? 1대 2대 3이겠구나. 쌤 저는 저게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 어떻게? T는 운동화 바닥까지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는 루트 G분의 얼마만큼 우리 20변형으로 했었죠? 2H인데 G도 같고 E도 다 같아. 그래서 H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4대 9가 되다 보니까 제곱근 풀리니까 1대 2대 3. 쌤 저는 BT로 할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녀석 지금 살펴보니까 삐리 5m네.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거든? 그럼 얘는 1초 되었을 때 속도가 10이니까 5 다 만족시키지. 즉, 얘 1초 걸렸네? 그 다음에 면적이 몇 개 있네? 5짜리. 하나, 둘, 셋, 넷, 5. 이게 20이구나. 그래서 너 몇 초? 2초. 뭘로 하건 자기가 편할 대로 하면 돼. 닿기 직전의 속도. 속도 이야기할까? 속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누구? GT 써도 돼. 운동한 시간에 비해 비례하니까 속도에 비해 1대 2대 3이에요. 쌤 저는 세 번째 V는 루트 2gh 쓸래요. 이거 처음 속도 0 이거 쓸래요. 라고 여기 있구나. 미친놈 여기 있는 거 괜히 저기까지 가서. 그래. 자, V는 루트 2gh. 2g는 똑같으니까 h의 b가 1, 4, 9. 그러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 다 똑같아. 자, 두 번째, 질량이 다른 물체를 다른 높이에서 또 떨어뜨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질량이 나는 m이고요. 나는 2m이고요. 나는 얼마? 4m이고요. 그래서 떨어진 높이 떨록 h, 바닥까지 넌 얼마? 2h, 넌 얼마? 4h. 높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2대 4지. t는 루트 g분의 2h지. 그럼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2대 2겠죠. 그렇지? 바로 이용해도 돼. v 이야기하니까 v의 b는 t의 b와 같으니까 얼마? 1대 루트 2대 2겠지. 질량의 같건 다르건. 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력과 속도 이 g r 제곱분의 지구의 반경 6 곱하기 10에 나 갑자기 바보가 됐어. 지구의 반경. 지구의 반경 6,400km지. 미친놈. 6,400km고요. 지구의 질은 반경이 그 다음에 누구? 지구의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4승인 거죠. 만유인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무당탕탕 계산하니까 9.8로 나왔던 이 10이라고 하는 초당 10m/s씩 빨라지는 저 가속도는 중요한 정보가 무슨 정보?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지. 질량과 무관하니까 무겁건 가볍건 중력만 작용하면 뭐 하는 거야? 동시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지금 갖는 거야. 질량이 같건 다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에 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빠방. 몇 대 몇 대 몇?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T0가 0이야. 단위 시간 단위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T1, T0였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T인 거야. 그럼 T2는 얼마? 같은 시간이니까 시간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2T, T3는 얼마? 3T.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5. 즉 구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누적이 아니고. 오늘 기본기 포물선 부분들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들 물론 더 확장시키면 쌤이 여기에 평균값들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확장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뒤쪽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다음 시간대에 쌤이 아마도 생물을 끝낼 거거든요. 너네 기말 범위에 대한 누구?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좀 학교 나중에 프린트를 보고 좀 들어갈 내용들이 생투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 정리하는데 오늘처럼 무엇으로?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충돌 과정으로 설명해 버리죠. 모든 거 다 물리화 시켜버립니다. 물리가 최고의 학문인데
당연히 생물, 지학 다 물리의 베이스, 화학의 다 베이스 이해는 다 가능합니다. 용어가 다를 뿐.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쌤이 유전정보 이야기 끝내고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길게 내가 헛소리 하면서 있어봤자. 근데 정말 내가 헛소리를 하면 그나마 이 반은 다 조용한 친구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늘 안 온 친구도 정말 있는데 엊그제 친구 하나 새로 왔었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갑자기 쌤 저 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쌤이 수업을 못한다는 소리를 난 지금까지 나는데 대치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설마 그런 이유인 거야? 아니요. 너무 조용해서 분위기 적응이었대.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상처받았잖아. 대신 너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말을 하는데 우리 윤재는 쌤이 이제 좀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봤잖아. 매력적인 친구야. 쌤이 막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길 때 한 번 정도 웃어줘. 이게 더 크게 이런 거 없고 이 정도. 그래서 미소가 참 멋진 친구인 것 같아. 근데 승재도 비슷한 결이 막 하면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이제 유전 정보하고 지금 있는 이제 포물선 운동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문제 개념하고 문제 부분들 좀 피드백 클리닉 시간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봤던 부분들 쌤이 채점해보고 좀 더 올릴 부분이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질문할 것들 아니면 개념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놓고 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클리닉 진행하도록 할게요. 몇 시쯤 10시요. 그래서 보통은 6시에서 9시까지인데 보통은 쌤이 한 30분가량은 모의고사 오늘 보듯이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반가량 수업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시간 동안 보통 친구들 숙제 안 해와 있으면 이제 숙제 부분들 풀게 하거나 이제 질문 부분들 받고 좀 이렇게 해결한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개념 부분들 빠져있는 것들 보통 친구들 채워넣거든. 왜냐면 여기 다 비워져 있으니까. 자, 좀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할게요. 몇 시까지인지 알았어? 9시. 그래서 아빠 9시에 내려온다고. 10시까지인데? 말씀
어라? 영상을 안 꺼놨네.